갑자기 쏟아진 비로 수도권 곳곳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서울 잠수교도 거의 2년 만에 막혔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연장 운행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우산을 빠르게 접고 버스 안으로 올라탑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정류장도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원래는 걸어서 퇴근하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 타고 퇴근하려고 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차를 몰고 가던 퇴근길이지만 오늘만큼은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뉴스도 봤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많아도 어쩔 수 없는. 네네, 사람들 많아도 감수해야죠.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확대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9시 30분까지,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후 8시 30분으로 각각 30분씩 연장했습니다. 버스도 30분 연장 운행하고 배차가 지연될 경우 정류소 안내판과 토피스 앱을 통해 이를 알릴 방침입니다. 서울 곳곳 도로와 다리도 통제됐습니다.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이 급격히 오르자 오늘 오전 9시부터 잠수교를 통제했습니다. 잠수교 차량 통제가 이뤄진 건 202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양재천 하부도로,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 등 서울 시내 도로와 하천 곳곳에 차량 진입도 금지됐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는 오전에 통행이 해제됐지만 오후 들어 중랑천 수위가 16m를 넘어가며 다시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하철역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지하철은 타야 했기에 이렇게 맨발로 뚫고 갔습니다. 거센 비를 견디지 못한 주택에선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서울의 남쪽, 경기 지역의 피해 소식을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과 벽돌, 콘크리트 덩어리가 뒤섞였습니다. 흙이 쏟아져 내린 빈 공간 위로 주택 건물 바닥 한쪽 면이 떠 있습니다. 넘어진 돌덩이는 주변 길에 주차된 바이크를 뒤집었습니다. 무슨 벼락 때리는 소리가 난다니까. 80이 넘었지만 나도 처음이야 이거. 이틀 새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면서 다세대 주택 앞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기 전 축대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새 비가 많이 내리면서 흙이 물기를 품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축대가 이렇게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주차돼 있던 사륜 바이크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고 남아있는 잔해물들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직장인들은 양말을 벗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서류 가방을 등에 맨 직장인은 맨발로 걸었고 행인들 모두 손에 옷과 신발을 들었습니다. 지하철도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강물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손에 소지품 들고 한 손에 이제 신발이랑 양말 들고 해서 그냥 건넜습니다. 평택시 39번 국도도 한때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출근길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거나 침수를 각오하고 운행해야 했습니다. 안산과 시흥, 동탄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차가 만약에 시동이 엔진이 정지돼 버리면은 오도가 못하고 또 이제 그럴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 용인에선 도로로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긴급 복구를 해야 했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는 이렇게 마대에 담겨 있습니다. 자루 하나당 1톤씩 수십 개가 쌓여 있는데요.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빗물이 마대자루 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에선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용인 한 건설 현장에선 빗속에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충청도에선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9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던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다리 사이에 승용차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물은 무서운 속도로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60대 부부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밑에는 이제 물이 잠기는 상태였고 물은 올라오고 이제 딱 보니까 뒷문은 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차 뒷좌석으로 가서 뒷문 열고 빠져나오고. 홀로 사는 어머니 집에 물이 들어차 다른 집으로 모시고 집을 지키러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서 빠졌던 차는 지금 막 건져 올렸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양쪽을 받치고 있던 흙이 빠져나가면서 주저앉은 겁니다. 남은 한쪽도 자세히 보시면 아래로 휘어져 있습니다. 집 마당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수납장은 창고 앞에 처박혔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보면 눈물이 먼저 납니다. 차 시동 걸어서 저 위로 이제 올려놓고 한참을 그냥 이제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하천 둑이 터지면서 지대가 낮은 집으로 물이 들이닥친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물폭탄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양동이를 퍼붓는 것처럼 예. 그렇게 와가지고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대문 앞에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집 앞에 있던 도로가 한순간에 아래로 꺼진 건데요. 콘크리트가 잘라낸 듯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약 150mm 폭우가 내린다는데 한번 보시다시피 저집 집 앞에 하고 이 집 담도 지금 치고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충남 서산에 하루 동안 28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시간에 105mm를 쏟아부어 1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는 많은 비에 집 석가래가 무너져 9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에선 우산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주도에선 양산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소강 상태가 이어지며 펄펄 끓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 그늘막으로 모여듭니다. 양산으로 가려보고 모자를 써봐도 무더위를 막긴 힘듭니다. 장마철인데 비도 왜 안 오는지 좀 이상하고 비가 안 오니까 너무 더워서 이렇게 선풍기도 들고 다니는데 너무 습해서 아침 저녁으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제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6월 들어 어제까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5일이었습니다. 제주 기상관측 시작 이래 6월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폭염 일자입니다. 1934년과 1977년 6월 각각 두 차례에 불과했던 폭염 기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해가 져도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아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5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잠잤는데 좀 깊은 잠이 안 들고 열대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한 20명 30명 여기 모여 점심 먹고 와서 쉬고. 제주는 지난 20일 장마가 시작됐지만 24일부터는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최근 중부지방과 중국 산둥만도 부근에 정체하며 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적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주 왔더니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저희만 이쁜 구경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네요. 다음 주에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돼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자, 이처럼 장마철 날씨가 두 얼굴인 이유는 비구름이 유독 중부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입니다. 통상 제주에서 남부 그리고 중부로 장마 전선이 올라오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엔 비가 잠시 주춤합니다. 전국에 찜통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상 레이더 영상입니다. 장마 전선을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장마가 비껴간 남부지방은 대구가 34.8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덮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선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이후 주말엔 장마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전국을 덮으며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주 초엔 남해상에서 다시 장마전선이 만들어져 올라옵니다. 월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제3호 태풍 차바라는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한 차바는 오는 일요일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소멸한 뒤 남겨진 많은 수증기가 다음 주 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풀어놓은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남서풍이 형성이 되는 경우,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한 7월 7일부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뒤라 산사태나 집안 붕괴 등에 주의해야 하고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